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을 책임지는 종로 YBM 끝장 토익 RC 박진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저희가 문법 공부를 한 지 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18번째 강의 문법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가정법과 도치로 이제 멋지게 장식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오늘은 가정법을 먼저 배울 건데 이 가정법은 항상 문제예요. 저희가 원래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정법이 문법의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열심히 하다가 뒤에는 맨날 흐지부지 끝나. 그래서 가정법을 알긴 아는데 직접 써보라고 하면 어떻게 쓰더라?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저와 함께 가정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거예요. 아시겠죠? 토익에는 가정법이 꽤 나오는 편이라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어려운 자리 바뀌는 도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가정법을 배울 건데 가정법이 어떤 건지는 대충 아시죠?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실제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나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가정해보는 거. 그런 게 가정법이다라고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예문을 보면요. 정말 만약에 내가 이런 게 broomstick, 빗자루가 있다면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을 지금부터 배울 건데 그럼 가정법 정의는 알았고 가정법을 3가지를 완벽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법을 갈 건데 어떻게 있는지 이름을 한번 볼게요. 먼저 가정법 과거라는 애가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이렇게 3가지가 있어서 그 3가지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일단은 가정법 미래는 미래를 가정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정법 현재도 있는 거 아니야? 현재 가정하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쉽게도 가정법 현재는 없고요. 그 가정법 미래 있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2개 다 별표를 칠게요. 오늘의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셨나 안 하셨나 이제는 마지막에 여러분 테스트 해보려면 내가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를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배우지 말고 뒤에 가서 슬라이드 보면서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이거였죠. 좀 짧은 가정법 과거랑 좀 긴 가정법 과거 완료 2개만 완벽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법 과거부터 갈 건데 그럼 가정법 과거는 이름이 과거니까 과거를 가정해보나? 그냥 과거를 가정해보는 건가 딱 봤는데 아니죠.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는 이름은 과거인데 과거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를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놨나. 현재를 가정하면 이름이 가정, 현재면 좋을 텐데. 근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요. 토익은 일단 문제 풀 때 해석보다는 해석을 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보셔야 되잖아요. 모양을.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배우라고 이제 이름이 모양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볼게요. 일단 해석은 현재이지만 모양은 죄다 과거 시제를 쓸 거예요. 과거 시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법 과거를 볼 건데 큰 구조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먼저 쉼표에서 잘라주세요. 쉼표 잘라주시고 앞에는 이렇게 부사 접속사절처럼 if절이 나오고요. 뒤에 주절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사절이나 주절의 동사 자리에 모두 과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름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그럼 먼저 if절에 어떤 과거가 들어간지 볼게요. 주어 먼저 쓰시고 동사의 과거형을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재 맨 밑에 나오는데 비동사의 과거를 쓸 때는요. 비동사에는 과거가 누구 있어요? I was, he was, 그다음에 they were, was랑 were이 있는데 이때는 가정법에서는 was를 못 씁니다. was를 못 쓰고 무조건 were로 통일한다라는 것만 좀 특별하게 외워주세요. 가정법 원래 좀 특별해요. 그렇게 따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을 갈 건데 주절에도 과거를 쓸 거긴 한데 그것도 그냥 과거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했었다 이런 일이 돼버리니까 약간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과거를 쓸 거냐면 조동사들의 과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할 텐데 라고 하면 will의 과거 would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can의 과거 could 아마도 그럴 텐데 그럴 때 may의 과거 might 이런 걸 쓰시면 되겠고요. 조동사 뒤에는 원래 누구 나오기로 했어요? 원형 나오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모양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모양 먼저 외울게요. 짜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if 과거
would 이렇게 외워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표로 제가 would만 써놨어요. 과거. 그래서 if 과거 would, if were would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모양 우리가 외운 대로 그대로 왔는지 보죠. 쉼표 잘라주시고 여기 누구 나왔어요? if 다음에 had까지 과거만 딱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이거 가정법 과거겠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겠어요. 가정법 과거겠죠. 그래서 과거라 주절에도 그냥 would 이제 will의 과거 would만 썼고요. 뒤엔 동사 원형 쓴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밑에도요. if 다음에 이번에는 비동사에 was 말고 were로 통일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if were 쓴 다음에 뒤에는 can의 과거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쓴 이 모양이 바로 가정법 과거예요. 좀 짧은 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그다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실 해석하기도 전에 모양 보고 푸는 거예요. 앞에 if 다음에 이렇게 과거 동사가 나왔으면 뒤에 would나 could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뒤에 would나 could 동사 원형 나왔으면 if절 자리에다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동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자리를 번갈아 가면서 뚫어내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너무 제가 요령만 알려드렸죠. 해석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정법 과거라 과거 동사 모양을 썼는데 해석만은 현재로 하셔야 돼요. 현재 이제 반대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라 지금도 과거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스마트폰이 만약에 혹시라도 큰 스크린을 가졌다면, 큰 스크린이었다면 나는 지금 살 텐데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긴 건 과거지만 현재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밑에도요. 지금 Mr. White 씨가 현재 만약이라도 바쁘지 않다면 이제 그가 너를 도와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바쁜 거죠. 현실은 스마트폰 스크린이 작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현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해 볼 때 쓰는 게 바로 가정법 과거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if, were, would, if 과거, would 외우셨죠? 그럼 얘랑 비교해 될 게 바로 지금부터 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아이예요. 이름부터 길죠? 과거가 아니라 길어요. 과거 완료. 그럼 퀴즈 나갑니다. 해석하기 전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전에다가 어떤 동사를 쓸까요?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를 들어가겠죠. 과거 완료. 근데 여기서부터 또 과거 완료가 어떻게 생겼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if 다음에 과거 완료 모양인 have pp 아닙니다. had pp를 쓰시면 돼요. had pp. 그래서 if had pp까지가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절에도 역시 사실은 이제 똑같이 had pp를 쓰면 되고 좋긴 하겠지만 근데 이것도 상상이잖아요. 정말 했었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인 그대로 would, could, might 그대로입니다. would, could, might까지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앞에랑 똑같이 had, pp를 쓰면 좋겠긴 하지만 여러분 얘는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다음에 막 had 이런 모양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had pp는 아니고 원형을 가진 have pp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은요. if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if had pp, would have pp. 따라 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랑 요거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had pp가 나오면 뒤에 would have pp 쓰시면 되겠고요. would have pp가 나오면 앞에 had pp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이다. 이름에서부터 딱 길죠, 여러분? 덩어리 숫자도. 그럼 여기에서 정말 그렇게 나왔나 볼게요. if 다음에 정말 had에서 끝난 게 아니라 had pp까지 나왔고요. 주절에는 would have pp 정말 길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럼 일단 모양은 외웠는데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야말로 해석이 과거의 사실을 가정해 볼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요. 땅 주인이 과거에 $100 이상을 더 부과를 하라고 했었더라면 그 다음에 tenant, 세입자란 뜻이죠. 세입자들은 나가버렸을 텐데 이렇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과거를 가정해 볼 때 쓰는 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동영상 멈춰놓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는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f 과거 would, if had pp, would have pp. 짧은 게 가정법 과거, 긴 게 가정법 과거 완료.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거랑 과거 완료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를 갈 거냐면 가정법 미래를 가볼 겁니다. 근데 가정법 미래는 아까 배웠던 것들이랑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때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할 때 쓰이는 건데요. 자, if절을 역시 먼저 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들어가냐면요. if절 안에
should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should를 조금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should는 이때는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는 아주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라고 해서 그냥 if의 원래 만약에 말고 혹시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해서 잘 일어나기 힘든 일을 가정을 해본다. 그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절에는 이름이 가정법 미래니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will 써도 되겠고요. 그거 말고도 약간 뭐 would, can, could, may, might 각종 조동사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오면 되겠고요. 그래서 해석은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때로는 주절에 명령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주절이 두 가지 모양이 되니까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정말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if절만 나왔다면 그냥 조건문일 텐데 if 다음에 should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if should는 가정법 미래다 라고 일어나서 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아주 만약에라도 그 유통업체가 지역 슈퍼마켓들을 다 인수를 만약에 한다면 그 이제는 주식 가격이 이제 높아질 거다 이라고 미래를 한번 가정해 본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요. if should 들어갔으니까 가정법 미래겠죠? 그리고 이때는요. 되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니까 별표치고 한번 외울게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점이 트러블이 없겠지만 아주 만약이라도 혹시라도 문제점이 생기면 please let the maintenance staff know. 메인테넌스 스태프들이 알게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건데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배웠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까지 완벽하게 배워봤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건데 문제는 딱 가정법이라는 게 이제 느껴졌으면 해석보다는 모양으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모양으로. 그럼 2번부터 볼게요. 일단 쉼표에서 잘라주시고 여기까지가 if절이고 여기가 주절이죠. 그러면 if절 안에를 보고 가정법 미래인지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if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잘 보셔야겠죠? 근데 누가 나왔어요? if 다음에 had까지만 딱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이건 여러분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렇죠. 과거 동사만 쓰는 가정법 과거겠죠? 그럼 가정법 과거는 어떤 거 쓰기로 했었는데요? 그저 will 쓰는 게 아니라 will의 과거인 would를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if 과거 would까지 하시고요.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근데 굳이 해석을 한다면 해석은 현재로 하시긴 하셔야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차가 있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해석 굳이 안 하셔도 정답은 체크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복잡한데요. 이때도 놀라지 마시고 쉼표 잘라주시고 앞에 if절이 나와서 설마 가정법인가 하고 살펴보셨는데 if 다음에 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had만 나온 게 아닙니다. 뒤에 not 부사 있고 then been, have pp, had pp까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if had pp 이렇게 나왔어요.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느껴지죠?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주절의 모양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if had pp 되게 길게 would have pp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망설임도 없이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would have pp. 그래서 해석은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렇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게 동영상 멈춰놓고 해석도 해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구분해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진짜 토익에 나오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기. 이렇게 보기만 보고는 해석으로 푸는 문제 아닙니다. 구조 볼게요. 구조. 자, 이때도 똑같네요. 계속 쉼표 잘라주시고 앞에 if절 이만큼 온 거 보이시죠? 그럼 이때는 아까랑 조금 빈칸만 자리를 바꿔 뚫어낸 거예요. 앞에 if 다음에 어떤 동사가 올 건지를 물어봤고 주절에 나오는 동사 볼까요? 어때요? could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could have pp 되게 길게 나온 거 보이시죠? could have pp, would have pp. 그럼 이거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당연히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그럼 과거 완료는 어떤 모양 쓰기로 했어요? if? 과거 완료가 뭔데요, 여러분들? A예요, D예요? 그죠, A라고 had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모양을 if had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저희가 이제 가정법은 3가지를 완벽하게 외웠어요. 이따 주무시기 전에도 한번 써보셔야 돼요. 완벽한지 아닌지. 근데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도츠가 들어갑니다. 도츠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죠. 자리가 바뀌는 게 도치인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까 전까지는 if가 우리 눈에 다 살아 있었어요. 그죠? if 다음에 뭔가 주어 동사를 썼었는데 이제 가정법이 딱 봤을 때 너무 if를 쓰니까 가정법이 아니라 너무 조건문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if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또 if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가 막 if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좀 티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if 다음에 나오는 주어랑 동사의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그게 바로 도치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아까 뭐 if, were, would 이렇게 배웠는데 if가 생략되면서 월절 딱 이렇게 나와. 월 다음에 주어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월 다음에 뭐 가정법 과거니까 뭐 would를 썼겠죠. 주절에는. 그 다음에 if had pp였는데 이때도 have if를 없애버리고 자리를 바꿔서 had가 먼저 튀어나오고 주어 있고 pp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f had pp가 had 주어 pp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 짝도 옆에 써보죠.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짝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will have pp 글자가. 자, 이렇게까지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가정법 미래는 어떻게 생겼겠죠? if should였는데 이때도 if를 없애버리면서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은 사실은 should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해요. 자, 알아놓으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 바뀌었구나, 월이 튀어나오는구나, 헤드, 주어, pp 이렇게 튀어나오는구나 보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독해할 때 많이 보게 되는 거는 사실은 should가 맨 앞에 튀어나간 걸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볼게요. 근데 이렇게 should가 튀어나가잖아요. 이렇게 가정법 미래에 도치를 했다는 것을 까맣게 잊으시고 해야만 한다. 또 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주 만약에 혹시 만약에 라는 가정법 미래였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도 게스트 스피커가 아주 만약에라도 늦게 온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도 많이 뚫어내거든요. 근데 여기 동사 자리를 뚫어낼 때 앞에 guest speaker를 단수니까 3인칭 단수 현재 comes 이런 거 써도 안 돼요. 왜냐면 원래 모양이 if the guest speaker should come 조원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갔다고 해서 이제 뒤에 다시 s가 붙는 건 아니에요. 한번 조동사 뒤에 원형은 영어는 원형이죠. 저기도 원형 써야 된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외우려면 예문을 하나만 좀 말해보죠.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수업을 듣고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아주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런 말을 쓸 건데 그때 쓰는 게 여기 should를 똑같이 쓰시면 돼요. should를 쓰시고 아주 만약에 여러분들 질문이 있다면 you 가지고 있다면 뭐죠? have 그다음에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럼 any questions 이게 되게 나중에 독해 때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So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me. 이렇게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때 should는 아주 만약에란 뜻이다 라고 가정법 미래 도치라는 걸 완벽하게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가정법 도치는 완벽하게 봤는데 그 밖에 기타 구문의 도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살짝 볼게요. 자, 이제 가정법 하는 김에 다른 도치도 가는데요. 저희가 먼저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도치가 있어요. 아니다. 없다 이러는 뜻이 이제 중간에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주어 동사가 또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은 Miss Brown이랑 stop 사이에 주동사를 삐지고 never이라는 부정어가 들어갔었는데 저거를 도치를 좀 시켜볼게요. 강조하려고. 그럼 never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Miss Brown stops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올까요? 아니겠죠. 동사랑 주어랑 자리를 바뀌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막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stops Miss Brown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리가 바뀔 때는요. 주로 stops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s 붙은 거는 전체적으로 다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조동사랑 원형으로 반반 나눈 다음에 그 조동사만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뭔가 강조할 때 쓰는 조동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do, does, did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먼저 튀어나가죠. 그 S 모양이 여기 앞에 먼저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형이 튀어나가는 이런 모양으로 조금 자리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튀어나가니까 이건 좀 특이하니까 한번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 말고 누구도 튀어나갈 수 있냐면 only도 약간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only도 어떻게 보면 부정의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only가 오직이란 뜻인데 only 뒤에 나오는 것만 되고 나머지는 약간 안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원래 뒤에 보시면 only for regular customers. 그래서 오직 지금 단골 손님들만 오직 이란 뜻이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단골 손님 빼고는 이게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부정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 자체가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이제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뀔 건데 지금은 이미 이렇게 두덩이 동사라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각각 써주시면 돼요. are이 이렇게 나왔고 this its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가 또 오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바로 부정어 도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거를 기초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셨는데요. 쉼표 잘라주시고 뒤에가 주절이고 앞에가 부사절인데 딱 봐도 had, have 뭐 이런 거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가정법의 도치구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가정법의 도치구문은 딱 저희가 보시면 알 거예요.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냐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절을 보면 알죠? 주절 봤는데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만 나온 게 아니라 might have pp, would have pp. 좀 긴 거 보이시죠?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이제 너무 쉽죠?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모양이 원래 어땠었냐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would have pp 외웠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자리를 바꾼 게 되겠죠? 그럼 had가 튀어나오고 주어 다음에 pp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랑 pp는 있으니까 have가 아니라 had가 나가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A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볼게요. 이 문제는 반드시 쉼표 잘라주시고 뒤가 명령조로 나왔네요. 그럼 이거 가정법 미래 도치구문이겠죠. 그래서 아주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제는 부디 와주세요. 이제 리셉션 데스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외웠던 구문 기억나요? 아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면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누군가가 이제 도움이 만약에라도 필요하다면 그때 데스크로 와주세요겠죠. 정답은 B 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좀 조심하실 게 anyone이 3인칭 단수지만 여기 s가 안 붙는다. 왜냐면 원래 should 자리가 여기였으니까 자리를 바꾼 거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쉼표 나왔는데 앞에 가족법이 아니라 앞에 일반적인 문장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Miss Parks는요, 이제는 Sales Presentation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이 나와 있고 and 다음에 또 다른 주절이 나올 건데 뒤에 모양 좀 보세요. 모양이 바뀌었죠. 뭔가 새로운 절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will이라는 조동사가 먼저 동사가 튀어나오고 Mr. Jefferson이라는 주어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원래 Mr. Jefferson will 이거였는데 자리가 바뀐 거겠죠. 도치구문. 그럼 도치구문은 오늘 딱 두 가지로 배웠는데 가정법 도치구문이거나 아니면 누가 튀어나오는 거였죠? 그죠.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이제 부정어 도치구문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보기 중에 부정어 느낌이 나는 걸 좀 해볼게요. 부정어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not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부정어였죠. 누구 있죠? 그렇죠. neither이 튀어나온 거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순서가 아닌데 neither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면서 부정어 도치가 됐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은요. 앞에 Miss Park도 갈 수 없고 그다음 Mr. Jefferson도 갈 수가 없다. 약간 부정어 느낌의 일단은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진짜 먼 길을 달려왔네요. 지금까지 완강하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문법을 차곡차곡 배웠으니까 이제 저희가 배운 걸 독해에 적용을 시켜야겠죠? 이제 신토익에서는 점점 이렇게 독해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니까 다음 강좌에서 저희가 독해를 본격적으로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